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삼형 중에 인사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축술미에 대해서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를 살펴보았고,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인사신이 역시 화목이 용신일 때와 수금이 용신일 때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뿐만 아니라 화토나 토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석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화목이 용신일 때 인사신 형이 사주에서 구성되었을 때 그 글자만을 옮겨와서 분석을 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라는 것은 기구신이 수금이라는 말과 같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토는 한신입니다. 이 축술미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미리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술미 삼형이 구성되었을 때 만약에 용신이 수금이라면은 축토와 술토와 미토 속에 있는 정화와 무토 또는 기토가 화극금 또는 토곡수 해서 용신성 오행인 수금을 이 극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이 만약에 용신일 경우에는 정화와 을목을 축토와 술토와 미토 속에 있는 계수와 신금이 수극화하고 금극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은 목이고 사화는 화고 신금은 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오행이 어우러져서 어떤 지장간 내에서 복잡한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관찰하는 핵심은 수금에 해당되는 임수와 경금과, 그리고 화목에 해당되는 병화와 간목이 어떻게 극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신을 보면은 화목이 용신일 때는 임목 속의 병화와 간목이, 사화 속의 병화가 사주에 중화작용을 하는 용신과 희신이 됩니다. 그런데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경금은 기구신으로서 능히 사주 안에 있는 화목을 모두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금 속에 있는 임수가 병화를, 임목 속에 있는 병화를, 그리고 경금이 임목 속에 있는 간목을, 그리고 사화 속에 있는 경금도 간목을 극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사화 속에는 병화가 있어서 경금을 생해 주는 듯 보이지만은 화극금, 즉 화생금입니다. 그러나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병화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 병화가 있어서 경금의 극으로부터 간목을 막아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는 신금 속의 임수로부터 극받고 있기 때문에 간목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자가 있지만은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경금을 임목 속에 있는 병화와 간목이, 그리고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목 속에도 토가 있고, 사화 속에도 토가 있고, 신금 속에도 토가 있습니다. 화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토가 한신인데 옹기를 머금고 있는 토,
옹기를 머금고 있는 토는 삼형과 상관없이 자체로만 두고 본다면은 의미 있는 한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형이 일어나는 가운데 옹기가 모두 극을 받아버린다면은 이 한신인 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 속에 있는 무토는 사주에서 이 삼형과 상관없이 이미 섭한 기운에 노출되어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신의 역할에서 벗어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과 형과 상관없이 본다면은 신금 속의 무토와 사화 속의 무토 또는 임목 속의 무토 이 양자와는 다른 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일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주에서 월지에 신금이 있거나 또는 해월이나 좌월이나 축월 또는 진월이나 유월에 연지, 일지, 시지 등에서 신금이 있을 때 나머지 이 형을 이루는 임목과 사화를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난다면 또는 원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사신 형이 이제 구성되는데 이때 이 신금이 어떤 경우에도 강한 오행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원국이나 대운이나 대운의 지지나 또는 세운의 지지에서 임목과 사화가 온다면은 반드시 사주 원국에는 이들 임목과 사화와 같은 지지 화목 오행인 묘목이나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임목을 충하거나 신금이 사화를 충했을 때 사주 전체가 중화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작용이 바로 지지 나머지 화목 오행에 해당되는 묘목과 오화, 미토, 술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신금이 임목과 사화를 삼형을 하고 있는데 신금과 같은 지지 수금 오행인 해수, 자수, 축토, 진토, 유금 등이 연지나 일지, 시지에 있다면은 이 신금은 더더욱 그들 오행과 힘을 합쳐서 임목과 사화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을 보든 극을 보든 사주는 그 충하는 글자를 보되 전체에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사신형이 화목이 용신일 때에 어떻게 사주를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축술미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은 궁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에서는 삼자가 오행이 만나서 삼형을 이룰 때 삼형이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충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냐, 또 용신이 무엇이냐, 또는 충하는 글자가 어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느냐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에 인사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다. 용신성 오행입니다. 그러나 월지가 신금이어서 인신충을 하거나 또는 일지나 시지에 사화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신금 하나가 임목은 물론 사화까지 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목이 있는 자리인 연지 또는 사화가 있는 자리인 일지 또는 시지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지에서
육충을 보거나 또는 삼형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 안에서 일어나는 충이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십성으로 전환해서 또는 육친으로 전환해서 누가 누구를 극하고 무엇이 무엇을 극하는 것을 읽어내면서 그 극하는 자리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변에 필요한 자세한 스킬은 자유 통변을 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금이 용신일 때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